안녕하세요. 코레일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합격자 서류 전형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다음 차, 어찌 보면 순서로요, 이제 샘플 문항을 공개합니다. 그럼 이제 샘플 문항을 보면서 이번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대충 예상을 해봐라,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어찌 보면 살짝 이제 평을 좀 드리자면요, 과거보다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요, 이제 점점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샘플 문항으로 공개된 걸 봤을 때 저번 시험보다, 그러니까 상반기 시험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정도로 나와? 그래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것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공부를 일단은 진행해야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평은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다 풀어드린 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수리 문제 2문제랑 문제 해결 능력 2문제가 있어요. 각각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풀어보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조금씩 곁들여서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보는 형태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수행의 샘플 문항 1번인데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봤을 때, 평균 점수 구해래. 그런 의미죠. 딱 봤을 때도요. 그럼 일단 20, 30, 40대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전체 평균이니까. 그럼 20명이 지금 8.2점이다. 32명이 7.6점이다. 30명이 7.0점이다. 네. 여기가요, 숫자가 만약에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뭐 20명, 10명, 30명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20명, 30,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 B가 있죠. 2대 1대 3. 그러면 2명이네, 1명이네, 3명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문제가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요. 그럼 지금 얘는 중간에 32이 나왔기 때문에 요 녀석 때문에 좀 간단하게 풀릴 수는 없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루트가 평균 관한 문제구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평균식이 있어요. 이걸 평균식을 넣겠다 그러면요, 20명이 8.2점이 평균이니까 20명 곱하기 8.2점은 결국 이 20대의 뭐가 나오죠? 총점이 나오죠. 이게 20대의 총점이에요. 그 다음에 30대의 총점은 32명 곱하기 7.6점이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40대의 총점은 30 곱하기 7.0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싹 뭘로 나누죠? 전체 합이니까 82명인가요? 이걸로 나누겠구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평균식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가평균을 이용한 식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진평균, 진짜 평균이란 표현이에요. 그냥. 진짜 평균은 가짜 평균을 잡아요. 가짜 평균이라는 거는 내 맘대로 어떤 한 거를 너가 평균일 것 같아 라고 예상하고 쿡 집어넣고 걔로 어찌 보면 풀이를 해내가는 겁니다. 가평균 더하기 가편차의 평균도 여러분 평균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익숙한 사람만 잘 할 수 있습니다. 접근 안 해본 사람, 한 번도 이런 문제 이렇게 안 해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못 풀어요. 근데 이 풀이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빠른 풀이가 나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필수 조건이에요. 평균과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초등학생도 초등학생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생 때도 여러분 많이 했었을 만한 행위예요. 그죠? 그럼 이 식을 지금까지 갖고 오면서 여기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발전되는 식이 있나요? 이거? 그냥 매 계산해가지고 결국 나누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나에게 계산 능력 혹은 계산력이 좀 빨라졌어. 계산 속도가 빨라졌어. 그거 하나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풀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1, 제2, 제3 이런 여러 가지 풀이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얘는 그냥 내가 원래 해왔던 대로 1번 풀이가 제일 낫겠다. 아니다, 얘는 1번 풀이하면 너무 지저분해. 2번 풀이로 가는 게 맞겠어. 아니야, 얘는 1, 2번도 별로고 3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여러 개라면 문제 하나를 봤을 때 남들은 한 길로 갈 뿐이지만, 그래서 자기의 계산 능력을 막 뽐낼 뿐이지만 나는 어찌 보면 조금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길은 무조건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거고, 강의를 들으면서 오호,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라고 공부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총 이제 뒷받침이 됐을 때 합격 컷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방법은 절대로 하나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2개, 3개, 4개 있으면 더 막 이거 탐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서 오케이, 이런 문제 나오기만 해봐. 난 이렇게 접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탁 이렇게 내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딱 이 문제를 처음에 보자마자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뭐야, 그냥 이거 가평균 갖고 계산하면 되네.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세 번째로 평균 구하는 식도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평균은요, 여러분 조금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 많이 활용이 되는 문제긴 합니다. 여기 질량이 다른 어떤 두 개의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2kg이고 얘가 1kg이에요. 그러면 평균, 흔히 말하는 어디에다가 가운데다 딱 지지대를 놨을 때 얘네들이 수평, 그러니까 평행을 이루냐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 무게가 2대1이라면 거리의 비가 거꾸로 1대2가 돼야 되는 지점. 요 지점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놔줘야 얘가 띵 하고 이렇게 평형을 이룹니다. 땅바닥과요.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이 점과 이 점이 있다라면 거기에 요 1대2의 어찌 보면 내분점이 여기가 평균이다라는 해석도 쓸 수 있어요. 이건 뭐 농도에서도 잘 나오고 뭐 다른 것도 잘 나오고 얘도 여러분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서는 2번 풀이가 제일 좋아요. 2번 풀이는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그 도수분포표에서 우리가 이거 도수분포표로도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8.2점짜리가 20명 이렇게 7.6점짜리가 32명 7.0점짜리가 30명이야. 그럼 이거 어차피 평균 구해봐 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싹 나누잖아요. 결국 이 표예요. 근데 요거를 왜 이렇게 썼냐면요. 가평균은 여러분 이거에서 제일 어찌 보면 활약을 합니다. 쫙 활약을 해요. 어떤 활약을 하냐? 가짜 평균이잖아요. 가짜 평균이라는 거는 내 맘대로 대충 이 정도가 평균 같다라고 찍어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무거나 가정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가정해도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가장 여기가 많고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가짜 평균을 7.6으로 놓을게 이 소리예요. 그러면 7.6 더하기 뭐로 가냐면 가편차의 평균이죠. 편차라는 거는 별량에서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녀석을 우리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럼 가편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별량이라는 거에서 가짜 평균을 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가짜 평균 7.6으로 잡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별량이에요. 8.2, 7.0.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8점에서 7.6을 빼기 때문에 가편차가 0.6이고요. 여기는 가편차가 7.0에서 7.6을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렇다면 가편차의 평균이라고 하면요. 어차피 여기 총합은 82라서 82로 나누긴 할 텐데 자 얘는 0.6 곱하기 2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0.6 곱하기 30이에요. 그러면 0.6 곱하기 20이 있고 마이너스 0.6 곱하기 30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편차가 0이죠. 별량에서 가평균을 빼니까 7.6에서 7.6 빼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0입니다. 그죠? 0 곱하기 32 이렇게 나올 텐데 의미 없는 해석. 여기 20개, 30개 이거 쓰기도 전에 20개랑 20개는 상쇄될 수 있겠네. 얘가 10개만 남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0.6이 10개가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6만 살아남는구나. 이 계산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이거 제가 지금 일부러 적으라고 했지 저는 이 표만 딱 보면 어차피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얘는 0.6 남고 얘는 마이너스 0.6이네. 상쇄되네. 20개랑 여기 30개 중에 20개는 날라가겠네. 10개만 남네. 그러면 마이너스 6이겠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이야. 82분의 마이너스 6만 해석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82분의 마이너스 0.6이라는 거는요. 자, 이게 82분의 한 8.2 정도만 돼도 10분의 1이에요. 0.1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0.1도 그러면 안 되네요. 음수부호긴 하지만 마이너스 0.1보다도 작은 녀석 마이너스 0.0 뭐 한 7, 8 뭐 이 정도 되겠죠. 8이니까 한 7 정도는 되겠네요. 대충 마이너스 0.0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7.6점에서 마이너스 0.07점 해봐. 그러면 대략 7.53, 7.52 그 라인 때 나올 겁니다. 소수 둘째 자에서 반올리면 답은 7.5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구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한 10초는 무리죠. 아무튼 10초는 무리지만 최대한 빨리 풀면 한 30초? 네. 30초까지는 땡길 수 있는 문제예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평균에, 가평균에 대한 내용이 빠삭한 사람들이라면요. 보자마자 이 점수 차를 벌써 눈여겨봐요. 0.6점씩 차이나? 그럼 가운데 거 당연히 잡아야지. 가평균으로. 그러면 7.6 잡고 자 계산해볼까? 전체 82명이네. 82명분에 계산할 때요. 20명 30명이면 상쇄되고 10명만 여기 남겠네. 마이너스 그럼 0.6 마이너스 6이네. 이런 식으로 벌써 나옵니다. 그럼 이거 계산도 안 해요. 이거 계산 왜 해요? 대략 어떤 값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82는 10%가 8.2란 말이죠. 그것보다도 적은 값이다. 6이라는 값은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0.1보다도 작은 값이야. 그 대신에 대충 8과 6 정도의 기준으로 보자면 8, 7에 56 정도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0.07 정도 곱하면요. 네. 그죠? 0.07 정도 곱하면 되겠구나라고 대충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계산해서 좀 자신이 있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건 연습하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만 빠지면 되겠구나. 그러면 7.5 초반대 나오겠네. 둘째째에서 반올림 해봐야 어차피 7.5겠네. 1번. 이렇게 체크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30초 정도면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1분 넘게, 2분 넘게 잡고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잡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접근해버리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빨리 풀 수 있는 길을 계속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다라는 거 그냥 계산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구나. 아무튼 여러분 뭐 다 맞춰주셨겠지만 계산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 정도. 이거 제가 뭐랄까요, 설명을 굳이 더 드리자면 어떤 방법을 선택은 뭐 자유지만 제일 빠른 길은 제가 볼 때 2번이에요. 3번으로도 구할 수 있고 1번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진 않길 바랄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릴 거라서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하네? 이 사람은 이걸 왜 이렇게 풀지? 별로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가져가고 버릴 거 버리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아예 안 듣고 아예 탁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 항상 1번씩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찌 보면 또 하나 이런 길도 있구나, 또 다른 길도 있구나, 이런 거 계속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듣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네. 일단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다음은 2020년 공항철도 여객 수송 실적을 나타낸 자료다.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 그랬잖아요. 여기를 먼저 보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먼저 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정보 1, 2, 3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거 설명을 무지하게 많이 드릴 거예요. 1, 2, 3, 4, 5, 6이 있다고 해봐요. 여기에 있는 정보가 1, 2, 3, 4, 5, 6, 6개가 있다고 가정하면요. 여러분이 이걸 먼저 막 이해를 해요. 대충, 막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정보 1, 2, 3을 얻어냈어요. 뭐 6개 있겠지만 다를 못 얻어내고 한 3개 정도 얻어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 4, 5, 6하고 정말 생뚱맞은 정보 7, 8, 9 이런 거를 물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얻었던 정보는 진짜 물스무한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여기는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보고 밑에 내려가요. 밑에 내려가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일반적인 설명을 드릴 때는 고정관념에 빠진 것처럼 1번부터 접근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를 많이 푼 어찌 보면 경험자일수록 내가 땡기는 번호들이 있어요. 내가 땡기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매월, 매라는 말 잘 나오긴 하거든요. 매년, 매월, 매시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항상,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런 광호한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오만해요. 왜 오만하냐면 나만 오라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한 말들이 간혹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들은 꼬투리를 잡힐 확률이 높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이제 옳은 거, 그른 거 대부분 이제 그렇게 고르라는 문제일 텐데 나만 오라라고 딱 주장하고 있는 어떤 문장이 있다 그러면 걔는 딱 봤을 때 너 너무 광호하다, 너무 오버한다, 너 아닐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이 매번 풀다 보면 자꾸 눈에 걸려요. 그래서 딱 여기를 먼저 봤을 때 그런 언어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틀린 거 고르래? 그러면 너일 확률이 높겠다 하고 걔부터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 뭐 정말 자유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거 딱 봤을 때 제가 먼저 땡기는 번호부터 봐요. 제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요, 제가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 딱 가서 이건 4번이 땡기네. 왜냐면 4번에서 그 맨날 틀리는 그런 언어가 나오거든. 이러면서 저 나름이 어찌 보면 해결책을 갖고 접근합니다. 물론 4번 아닐 때도 많아요. 3번 할 때도 많고 1번이 답이면 굉장히 딴짓하다가 1번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되게 막 좀 짜증이 나고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 평균을 좀 내봤을 때 그냥 고정관념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어찌 보면 문제 만든 사람이 어찌 보면 그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그른 것 골라봐, 틀린 것 골라봐 했는데 1번부터 틀린 거 딱 나오잖아요. 틀린 거는 티가 팍 나요. 그래서 뭐야 이거 여기는 3인데 여기는 5래? 말도 안 돼. 이거 틀렸네. 1번 체크하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이 열심히 문제 만들었는데 2, 3, 4, 5번이 아예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문제 만드는 사람 입장은 어찌 보면 좀 편협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애써 만든 문제를 남이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팍 넘기는 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찌 보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되게 그른 것은 하면 뒤에 것이 답이 많고요. 옳은 것은 좀 대중은 없어요. 왜냐면 옳은 것은요, 1번이 답이어도 우리 심리상 1번을 먼저 풀고 오케이, 이거 맞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2, 3, 4, 5번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맞는데? 아, 그래도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아니야. 아, 역시 1번 맞네. 이게 우리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살짝 제가 볼 때는 이게 왔다 갔다 좀 있어서 그건 제가 구분 줄 수는 없지만 틀린 것은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60% 정도, 한 40%와 60% 나눈다면 60% 정도로 뒷번호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절대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가 아니니까 그냥 이 사람이 경험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는요, 기본적으로 틀린 것 골라봐 그러면 뒤쪽 것부터 잘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뭐 1번이 답일 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다 맞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제 나름의 어찌 보면 그런 경험이 바탕으로 문제를 저는 골라가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내가 땡기는 번호부터 보게 되어 있을 거예요. 1번부터 보는 고정관념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옳은 거 골라봐 그리고 뭐 틀린 거 골라봐 그러면 앞에 것들은 죄다 옳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문제 풀다 보면 느껴집니다. 거기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설명을, 팁들을 막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실력이 쫙쫙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될 겁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문제는 풀어볼게요. 잡소리 길었네요. 자, 저는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처럼 1번부터 들어갈 거예요. 네. 저는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문제를 풀어드릴 때 저는 3번이 땡기는데요, 4번이 땡기는데요, 그렇게 안 하냐면, 만약에 3번이 답이면, 뭐야, 이 사람. 3번이 답인 걸 알고 3번부터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찌 보면 그런 판단을 할까봐 고정관념에 빠진 것처럼은 들어갑니다. 1번부터. 네. 제가 초창기에 했던 행위예요. 네, 그럼 1번 볼게요. 2020년 공항 출대 수송 인원은 매월 증가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요 글만 보면 2020년에 공항 철도의 수송 인원이라는 게 위에 표에 있나 봐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매월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 매라는 말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광호한 말이라고 그랬죠. 매월 항상 지속적으로 꾸준히 뭐 이런 거 규칙적으로 이런 거는요. 그러면 증가한다라는 개념이 여러분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살짝 줄어든 거 이렇게. 달랑 한 달 정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잠깐 정체했어요. 정지했어요. 그냥 똑같았어요. 이런 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광호하거든요. 나만 옳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증가한다는 건 여러분 얘네만 맞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팁 위주로 일단 볼 겁니다. 위 표를 보겠죠. 2020년밖에 없네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글자를 보면서. 보면 이제 딱, 알겠어. 수송 인원이니까 여기, 세 개 중에 이거네. 수송 인원이 매월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58에서 55 벌써 틀렸죠? 뭐야. 매월 증가인데 이거는 벌써 1월에서 2월도 틀렸습니다. 볼 거 없네요. 너 날라가. 자, 2번은요. 2020년 3분기 공항철도 중 수송 인원은 1950만 명 이상이다 그랬거든요. 일단 3분기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해야 되겠죠? 1년을 4덩어리로 나눠가지고 3분기면 7, 8, 9에요, 여러분. 그러면 7, 8, 9, 여기가 3분기인데, 3분기에 공항철도 총 수송인원. 여기를 다 더하라는 소리겠네요. 수송인원 아까 했던 거니까. 그것이 1950만 명 이상이야,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는요,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상이란 말은 되게 좋은 말이에요. 왜냐면 걔를 포함했잖아요. 초과랑 미만보다는 이상과 이하가 원체, 뭐랄까요, 우리 마음속엔 좋은 녀석으로 남아있는데, 자, 이 자료 해석 문제 이런 개념에서는요, 이상 이하가 나오면 되게 매정하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칼과 같은 녀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했는데 9,999.9999가 나왔어요. 근데 대충 만이라고 봐줘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만 이상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아주 칼과 같은 녀석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갔던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을 때 혹은 뭐 찍어야 될 때 그럴 때는 차라리 이상과 이하 있는 걸 찍어봐 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틀린 거 위주에서는요. 네. 근데 이것도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시간 없을 때 찍어야 될 때 그때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3분기 공항철도는 소송 여기 다 더하라는 소린데, 자, 그럼 여기가 빈칸이에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봤더니 이런 게 눈에 들어오면 감사한데요. 안 들어올 확률도 높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봤더니 웬만하면 이거 3,000 정도면 6,000 정도 나와서 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얘 더하기 얘가 얘인 것 같네 하고 끝자리 정도만 확인해주면 맞네. 대충 안단 말이죠. 아하, 그럼 이제 중간 거는 요거 더하니까 한 3,000, 6,700 정도 나오겠구나. 6,720이 나오네. 대충 이제 뭐 계산했겠죠.
그래서 요거 3개를 더할 거야 라고 그랬습니다. 3개 더해서 1950만이 넘냐 그랬는데요. 1000명 단위니까 여기 000,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이죠. 어찌 보면요. 600만 명, 600만 명, 600만 명 그 수준입니다. 3개를 더해봐 그랬거든요. 일단 600, 600만 더해도 여러분 1800은 나올 거고 뒷자리 봤을 때 7하고 3 더해주면 1900만까지 나오는데 네, 얘 더해주면요 40만까지 나와요. 1940만은 나오는데요. 30, 20, 30이라서 조금 모자라요. 그죠? 1940 몇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50만 명 정도다. 약 1950만 명이다.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 맞는 문제예요. 근데 50만 명 이상이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지금 계산해 봤을 때 조금 모자르거든요. 틀린 문장입니다. 알겠죠? 칼과 같은 녀석이에요. 자, 2월에 공항철도 유입 인원은 1월에 비해서 16만 2천 명 감소하였다 그랬거든요. 2월에 여긴 것 같죠? 네. 유입 인원은 1월에 비해서 그러면 16만 2천 명이 감소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하죠? 이거 2개 더한 게 제니까 여기서 일단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5,520에서 2,703을 빼봅니다. 그러면 2,817인가요? 네. 그럼 2817이고 원래 게 2979였기 때문에 두 녀석을 빼봐 했으면 162 이렇게 나오죠? 뒤에 1000명 단위가 붙을 테니까 16만 2천명이야.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이죠? 오, 감사. 여기서 끝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3번 체크하고 고정관념으로 풀었으면요. 근데 이제 옳은 거꾸로라는 소리를 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는 습관들이 있어요. 점점점 고쳐가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일단은 풀어볼게요. 11월은 승차 인원이 가장 적은 달로 승차 인원이 가장 적냐 이건데요. 둘이 더해주면 한 3,000 약간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면 6,790 정도 나와야 되는데 3,000은 약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얘가 크겠죠. 그죠? 2,800대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네. 네. 일단 여기가 틀렸어요. 가장 적은 달이라는 게 틀렸습니다. 그죠? 8월은 수송 인원이 가장 많았던 달로 그랬어요. 8월은 수송 인원이 가장 많았나요? 6,720이 여기 6,870 여기도 있잖아요. 얘랑 얘만 봐도 너는 아니네. 앞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날라가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이 문제도 여러분 1분 컷으로 풀려면요. 1분 내에 풀어야지 어찌 보면 정상 궤도거든요. 정상적인 풀이 어찌 보면 진행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1분 내에 풀려면 굉장히 보기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얘로 갈까? 얘로 갈까? 이런 것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그날의 운도 어느 정도 차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 왜냐면 저는 번호를 골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접근하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날 운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3번부터 먼저 봐야지라고 생각했으면 진짜 한 방에 팍 맞추는 거고, 나는 4번, 2번, 5번, 1번, 3번 순으로 봤어요. 만약에. 그러면 마지막에 맞추는 거고, 운빨도 약간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 해결 영역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리 영역은 여러분 이렇게만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어려워요. 알겠죠? 네. 염두에 두세요. 자, 다음은 사내 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한 조사한 정보예요. 다음 조사의 바탕으로 C가 반드시 참석하는 경우 현 부서에 참석자를 타당하게 추론한 것은 그랬습니다. 네, 부서의 총 인원은 A, B, C, D, E 5명밖에 없는데 여기는 C가 반드시 참석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서 C 없는 걸 일단 지워야 되는데 보기 중에 C는 다 있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글을 읽고요. 밑에 보기로 와요. 1, 2, 3, 4, 5 선지를 보고 뭐야? A는 다 들어갔네. 대충 이런 건 판단할 수 있으면 좋아요. C도 다 들어갔네. 그럼 A, C는 다 들어가네. 이 정도 판단 갖고 다시 올라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석해서 답을 골라가는 과정으로 대부분 진행을 해요. 혹은 이런 문제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A, B, C, D 중에 뭐 내가 짝꿍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3명 고르는 것만 해도 5C3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죠? 10가지가 나와요. 3개 고르는 것만 해도. 그럼 4개 고르는 것까지 하고 2개 고르는 것까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나올 텐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요. 여기 5개만 나왔죠, 보기가. 그러면 그렇게 많은 개수 중에서 나한테 요 5개 중에 1개 고르라는 거네. 그럼 이 5개 중에 답이 있다는 소리죠. 그럴 때는 이게 여러분 조건이 까다롭거나 막 해석하기 어려울 때는 보기를 갖고 들이미는 거예요. 보기 중에 보기를 해석해봤더니 1번, 3번 지워져. 이걸로 해석해봤더니 2번, 4번 지워져. 이런 식으로 지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 소거법을 통해서 남는 걸 선택해도 됩니다. 어느 방법이 빠른 건지는 그때 달라서 이 문제는 요렇게 해야 돼요. 요건 요렇게 해야 돼요.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2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매번 해봤어야 이거는 이걸로 갈까 처음에 고민을 하고 이건 이걸로 가자.
결정을 할 거고 그게 네, 효력이 있으면 훨씬 빨리 풀 거고 효력이 없으면 똑같은 시간 걸릴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얘는요. 제가 봤을 때 5개의 보기밖에 없어. 정보. 뭐 B가 참여하면 E는 참여할 수 없다. B, D는 뭐 참여. 블라블라블라 복잡해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물론 이거 뭐 어떤 논리적인 개념으로 막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이걸 지금 연습할 때는 몰라요. 연습할 때는 여러분이 막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하지만 시험장에서도 그러고 있을 건가요?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그런 풀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습할 때조차도 여러분 이거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리로 가고 이건 이리로 가고 뭐 물론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빨리 푸는 방법을 계속 풀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거든요. 얘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속어예요. 지우는 게 제일 빨라요. 보기에서. 그래서 자 일단은 C가 무조건 참여한대. 그러면 여기 C 위주로 일단 보는 게 맞아요. C가 워크숍에 참석하죠? 참석하죠? 네. 그러면 D는 참석하지 않아야 돼요. D 들어간 거 지워야 돼요. 벌써 3개나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C가 워크숍에 참여하면 A도 참여한대요. C가 있으면 무조건 A도 있어야 된다? 일단 답은 얘네들 중에 하나예요. 누가 걱정인 거죠? 2만 걱정이에요. 왜냐면 보기는 1번, 5번 중에 하나거든요. 답은. 근데 1번하고 5번하고 다른 점은 2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2만 생각하면 되죠. 2 여기밖에 없잖아요. D는 B와 E 모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만 참여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D는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는 요거 갖고는 해석이 안 되네요. 그죠? 살짝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뭔가 걸릴 것 같았는데 안 걸려요. 그럼 다 나머지 1번하고 정보 3도 해석은 해야 되겠네요. B가 워크숍에 참여하면인데 어차피 답이 2개가 둘 다 참여했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럼 E는 참여할 수 없다. 여기도 E가 있었군요. 이것만 봤네요, 제가. 네. 역시 틀렸죠, 그러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대략적으로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뭔 소리 블라블라 얘가 얘면 얘가 얘고 막 이런 거 같은데 옛날에 봤었던 뭐 이제 화살표 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논리적인 해석을 필요하는 문제인데 얘는 여기 C가 반이 참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C 위주로 먼저 가서 해석을 했더니 답이 벌써 이거 중에 하나가 나왔던 거고 2를 찾아봤더니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었는데 제가 2를 먼저 해석해서 아주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한번 한 거고 여기를 먼저 봤었어. 네, 그러면요 정보 1에서 곧바로 워크숍에 참여하면 2는 참여할 수 없대. B가 참여하면 참여할 수 없대. 근데 답은 이거 2개 하는데 B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지우고 답은 1번 체크하는 거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야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거를 갖고 막 내가 해석을 하고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1분이 슉슉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풀이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전화하면 이렇게 풀겠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샘플 문항 2번부터 볼게요. ABCD 5 약국은 공휴일마다 2곳씩만 영업을 해요. 알려진 사실 다음과 같다 반드시 참인 걸 골라봐 그랬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먼저 봤을 때 일단 여러분 딱 봐요. 얘는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는 문제는 아니죠. 왜냐면 내가 이 조건에서 어떻게 뭔가 딱딱딱 짜여져 있는 어떤 그 표라든지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갖고 답을 들이미는 거지 이 보기 하나당 올라갔다 왔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결국은 봤는데 영양가 없네. 올라가자. 여기 해석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항상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부터 해석해야 되겠죠? 공휴일은 총 5일인데 자, 한 달간 약국의 공휴일 영업일 수는 같다. 그러면 5일의 공휴일이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이틀, 3일, 4일, 5일째 공휴일이 있습니다. 뭐 연휴라고 해요. 그냥 우리 맘이에요. 2곳씩만 영업을 한대요. 그럼 2칸씩 비워야 되겠군. 대략적으로 이 표 먼저 생각이 들 겁니다. 이번 달 공휴일은 총 5일이면서 2곳씩만 영업을 한대. 오늘은 세 번째 공휴일이래요. 여기래요, 오늘이. A랑 C가 영업을 한대요, 이렇게. 대충 채우기 같죠? 그럼 여기까지 해석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제들은 동그라미를 쳐버립니다. 더 이상 안 읽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런 문제 풀다 보면요. 막 풀다 보면 또 내가 놓친 게 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또 보고 있어요. 시간 낭비가 제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해석이 끝난 문장은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이럴 때는 내가 이건 아예 해석이 끝. 더 이상 안 봐도 돼. 끝. 이렇게 작업해놓는 어찌 보면 마킹을 해놓는 겁니다. D약국은 오늘을 포함해서요. 이번 달에는 더 이상 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달이 총 5일인데 D는 여기 뒤에 없다는 소리예요. 오늘이 여긴데 오늘도 포함해서 그죠?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달에는 더 이상 공휴일에 영업이 없어. 그 소리는 요 앞에 D는 2번 다 있었다. 그 소리죠. 그럼 여기 DD가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끝 얘도.
이 약국은 마지막 공휴일에 영업을 한대요. 여기 마지막에 영업한대요. 끝. A 약국과 E 약국은 이번 달에 한 번씩 D 약국과 영업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D랑 A랑 E는 한 번씩 짝꿍이었다는 소리예요.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네, 여기가 A고 여기가 E인지 E랑 A가 거꾸로 스위치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OR로 들어가면 돼요. 둘 중에 하나씩 들어가면 돼. 적어도 이 정도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안 적힌 게 누가 있냐면요. B가 2번, C가 한 번이 안 적혔죠. 그죠? D 2번, A 2번, E 2번, C 한 번이 부족하죠. B가 2번 부족하고,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BB가 올 수밖에 없고, 여기는 무조건 C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벌써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만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문제 보는 거죠. A 약국은 이번 달에 2번의 공휴일에 연달아 영업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가 A면, A가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A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를 갖고 건드리는 거는 무조건 참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이번 달에 B랑 E 약국이 함께 영업하는 공휴일은 없다는데 B랑 E죠? B랑 E는 무조건 있어요. 이건 무조건 틀린 말. B 약국은 두 번째, 네 번째에 공휴일에 영업을 한다. B는 4, 5번째죠. 네 번째 공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은 네, B랑 C다.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E 약국은 첫 번째 몰라요. 두 번째일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 공휴일은 또 맞긴 한데 요거 때문에 또 틀렸죠. 네. 그래서 항상 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항상 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2번, 3번은 아예 틀린 맞는 말이고 4번만 맞는 말이겠죠. 네, 요렇게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살짝 제가 봤을 때 1번은 소비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 가운데 일단 네 문제는 여러분 다 풀어는 봤는데 문제 가운데 이제 어찌 보면 중요도가 나눠져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딱 보자마자 보이는 문제. 딱 보자마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보자마자 내가 익혀봤던 문제, 내가 한 번쯤은 풀어봤었을 만한 그런 유형의 문제, 그러면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이후에 내가 처음 보는 거야. 이건 어려워 보여. 이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건 계산이 너무 진상이야. 다 넘어가야 돼요. 다 넘어간 후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턴을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턴에는 여러분이 무조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다다다다다다 풀고요. 올라와서 두 번째 턴을 도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형태들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 제가 본 강의에서는 엄청나게 막 잔소리가 이 사람 왜 또 잔소리 하는 정도로 많이 귀찮게 들을 거고 네. 그런 건 이제 뭐 계속 찾아 들게 되겠지만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은 무조건 전략은 필요합니다. 문제의 전략이 필요해요. 자, 일단 제가 그러면 일단 후첨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출제 어찌 보면 기관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출제 대행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문제를 너 이거 문제 좀 만들어줘. 요번에 우리 뭐 신입사원 뽑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흔히 말하는 이렇게 발주를 넣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회사가 딱 결정이 돼서 내가 해줄게요. 뭐 혹은 이만큼의 그들만의 모종의 거래가 있겠죠. 네. 해서 흔히 말하는 대행사가 결정이 돼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시험을 대신 만들어내주는 그런 회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 회사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코레일과 연관이 깊은 회사가 휴노예요. 휴노는 지금 2019, 2020 2020 빼고요. 2018, 2019, 그 다음에 2021에 이번 상반기까지 2020만 빼고는 죄다 휴노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래 휴노였는데 갑자기 이제 작년에 조금 이제 변덕을 한번 부렸다가 다시 휴노로 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는 여러분 제가 봐도 살짝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약간 네, 좀 별로예요. 제 느낌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노 거는 약간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막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좀 깔끔해요. 다른 막 진상의 문제들 여러분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면요. 이 문제 진짜 깔끔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휴노는 코레일 어찌 보면 그냥 이름은 항상 휴노는 코레일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요분도 여러분 휴노입니다. 그래서 휴노의 출판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깔끔하게 나올 확률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얘네들만의 어찌 보면 그런 독특한 유형들이 있거든요. 얘네들만의. 그러니까 휴노형의 어찌 보면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자면 기존에 만들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문제를 만든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 문제를 검토하는 사람, 문제를 뭐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사람 막 별 분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만드는 회사들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두뇌가 갑자기 막 1년 사이에 확 변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기존에 뭐 머리로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그대로 가요. 그 맨날 검토할 때 맨날 어떻게 보면 다시 뭐 평가하고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수정할 때 전부 다 그 사람들 머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 가운데 매번 비슷한 패턴이 은연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푸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휴노형 문제, 예전에 휴노에서 냈던 문제들 그런 거 푸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고신의 책은 여러분 그거 정말 잘 돼 있으니까요. 휴노 문제들 많이 보아야 돼요. 많이 봐서 요번 시험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많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휴노형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휴노형이구나. 혹시나 이제 다른 문제를 접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다른 문제 보면서 와 이런 좀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상으로 저는 많아요. 그래서 휴노형이 저는 아무튼간에 제일 좋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베스트예요. 좀 또 잡소리로 흘렀네요. 아무튼 휴노라는 업체에서 여러분 이게 시험을 만들고요. 요번에도. 그래서 이제 샘플 문제보다는 여러분 난이도가 조금 오를 거예요. 왜냐면 계속이에요. 예전에 18년도부터는 18년도의 난이도는 정말 이 정도야. 막 그때 당시 좀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는. 하지만 이 당시를 느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다음 연도에는 더 어렵게 이런 어쩔 수 없어요.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샘플 문제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거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긴 문장에서 이제 불일치, 일치불일치 그런 문제들 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문제 해결은 원래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대다수인데 얘네들은 정말로 간단한 문제들만 샘플로 보여준 것 같아요. 겁먹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여러분 뒤통수 맞아요. 일단 공부는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는 여러분 오지선다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을 포함해서 이제 50문제가 나오는데 60분을 주어주죠. 그럼 전공 포함 25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60분을 주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50문항에 60분이면 한 문제당 1분 정도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1분보다 조금 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 더 오래 걸리는 문제 어찌 보면 뭐 마킹하는 시간, 뭐 잘못 적어놓는 시간, 뭐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 문제 넘기는 시간, 뭐 별거 다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겨우 돼요. 모든 시험은 마찬가지겠지만 너 시험 붙었니 떨어졌니 하면 대부분 떨어졌어요 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다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어. 이게 대다수의 변명이에요. 누구는 시간이 붙는 사람은 시간이 넘쳐났나요? 아니에요. 붙는 사람도 겨우겨우 붙었을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촉박해요. 다 맞는 사람도 시간이 촉박하고 대부분 다 틀린 사람도 시간이 그렇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틀린 사람도 시간 촉박합니다. 그럼 그 촉박한 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느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60분에 50문항을 내가 1분당 하나로 풀면 약간 좀 풍성하게 간 느낌이고요. 1분 안쪽으로 풀어야 돼. 이게 좀 강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예 생체 시계가 1분이 넘어갈 것 같으면 벌써 알람이 울려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야, 오래 걸리고 있어, 이 문제. 이 문제 너 1분 오버 될 것 같은데 막 알람이 울려야 됩니다. 띵깡띵깡. 그래서 하나당 1분보다 조금 빨리 풀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풀이와 굉장히 많은 꼼수와 굉장히 많은 팁들과 굉장히 많은 어찌 보면 나만의 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여러분 그냥 단순간에 확 익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들을 어찌 보면 제거해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빡세게 시킨 사람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원래 쉬우니까 하고 막 접근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요. 우수수. 공부 진짜 빡세게 한 사람들만 겨우 감당하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요, 60분에 50문항인데 여기 25문항이 있죠, 여러분? 네, 988이에요. 알죠? 988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의사소통 9, 수리능력 8, 문제해결 능력 8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요. 일단은 의사소통력부터 쭉 보긴 하는데 먼저 풀릴 수 있는 문제들 빨리빨리 풀고요. 좀 오래 걸리고 싶은 건 놔둬요. 냅둡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턴을 돈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턴을 돌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 계속 엄청나게 많이 드릴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문제를 여러분 푸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문제당 1분 안짝이 조금 힘들어요. NCS는요. 그래서 NCS 쪽은 어찌 보면 조금 나중에. 그래서 먼저 전공 문제를 빨리 푸시는 게 좋아요. 전공 문제를 정말 후다다다닥 빨리 풀고 그거는 이제 공부한 만큼 나오잖아요. 이쪽처럼 뭔가 새로운 유형이 나오거나 막 그런 거긴 조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쪽을 먼저 빨리 다다다다닥 풀고 NCS 쪽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토스해 주는 게 여러분 어찌 보면 합격 비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S 쪽으로 시간을 많이 토스를 해줘서 분명 1분당 한 문제 꼴이 될 테지만 조금 더 여유를 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생체 시계는 항상 1분 컷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을 아껴서 결국은 마지막 문제 혹은 뭐 몇 문제 남았을 때 조금 여유 갖고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여러분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뭐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고졸이나 보훈이나 장애인 전형 준비하시는 분들은 NCS만 50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NCS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일단은 2020년 정도에는요, 이제 50문항 전공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문항 수가 여러분 18, 17, 15였어요. 그래서 이제 50문항으로 NCS가 나와서 NCS가 조금 쉬웠던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점점 어려워져요. 문제수도 적어지고 문제수도 뭔가 좀 정의화되는 것 같잖아요. 988. 몇 문제 나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각 문제들이 전부 다 정의화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전공에서 일단 최대한 아껴놓는 게 최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레일에는 여러분 오답이 없어요. 오답 감점이 없기 때문에, 오답이 없는 건 아니고 오답 감점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거 정 안 돼. 이건 너무 지저분해. 이건 시간 내에 절대 못 풀어. 이런 것들 쿡쿡쿡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워놓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10월 2일 날 이제 시험이 잡혔는데요. 그때를 합격을 위해서 같이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고신넷의 류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